안녕하세요. 똑똑한 노후TV의 제임스입니다. 노후에는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합니다. 은퇴한 후에도 지출은 계속 일어나는데요.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건강보험료와 애경사 고지서라는 말이 있습니다. 소득이 없어도 장례식과 결혼식에 봉투를 보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도리겠지요.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오는 건강보험료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는 게 모두가 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듯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피부양자와 지역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. 어떤 분들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있다가 갑자기 공적연금의 증가나 소득의 증가로 피부양자에서 탈락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결정할 때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연간 합산소득의 100% 반영됩니다. 따라서 무주택자이고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공적연금, 즉 국민연금과 직영연금이 월 167만 원만 있어도 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5년 먼저 받아서 좋고 1년에 6%씩 연금 소득이 줄어들게 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지킬 수가 있다면 일석이조가 아닐까요? 또한 금융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득의 증가도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.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는 부부 각각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그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불안하신 분들은 부부의 소득과 재산의 비율을 적절히 배분하시거나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공동 명의로 바꾸신다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과연 어느 정도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이 될까요? 현재는 공적연금의 50%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과는 다르게 지역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해서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재산의 분배는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. 그러면 기초연금, 주택연금, 사적연금은 피부양자 자격 심사와 지역건강보험료 산정 시 합산소득에 반영이 될까요? 다행히도 아직은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. 하지만 앞으로는 사적연금도 합산소득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. 다음으로는 기초연금에 있어서의 감액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요즘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. 소득 하위 70%만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내년부터 인상되는 기초연금액인 단독가구 34만 4천 원, 부부가구 55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계실지 정말 궁금해집니다.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세 가지의 연금 감액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진정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예산 지출을 줄이기 위한 꼼수 방안인지를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. 65세 이상이 되면 가뜩이나 수입은 줄고 지출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 같은 세 가지의 감액 제도를 모르고서는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. 기초연금에는 세 가지의 감액이 존재합니다. 첫 번째,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.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액인 32만 3천 원의 150%인 48만 5천 원보다 더 많이 받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이 단독가구 기준 16만 1,590원까지 감액이 되는 내용입니다. 두 번째로는 부부 감액입니다.
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각각에 대하여 20%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. 세 번째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입니다. 소득 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많게 되면 기초연금을 다 주지 않고 삭감해서 주겠다는 제도입니다. 이렇게 세 가지 감액의 계산 적용은 1번부터 3번까지 순서대로 적용해야 정확한 기초연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. 만일 순서가 바뀐다면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인데요. 실제 계산할 때 꼭 순서대로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 밖에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선정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소를 설명드리면 그것은 바로 자녀에게 주는 명의 대여입니다. 자, 첫 번째, 자녀의 절세를 위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는 것. 두 번째, 자녀의 비과세 저축을 위해 통장 명의를 대여하는 것. 세 번째, 자녀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 자동차 명의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것. 네 번째, 자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. 이와 같이 자녀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 모두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되거나 전세보증금을 부채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. 1년에 2번 있는 정기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의 재산이나 소득에 반영이 되면 부모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그 돈의 출처 및 성격과 관계없이 100% 부모의 재산에 반영된다는 점 꼭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. 순간의 실수로 인해 매달 55만 원의 기초연금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정확하지 않은 돈의 움직임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. 똑똑한 노후TV의 구독자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이 국민연금, 기초연금, 건강보험, 그리고 주택연금과 사적연금까지 각 연금 간의 상관관계를 잘 파악하셔야 불이익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.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는 큰 후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배워가신다면 보다 여유 있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불합리한 연금제도가 하루빨리 재정비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제임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